홍태영 후보의 신공항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죠. 예, 김해공항의 확장은 10년 이상 이어져온 우리 지역민의 수건 사업이며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공항 건설 평가 항목에는 접근성, 확장성, 환경, 그리고 경제성, 안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찬반 논란에도 관과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타 다른 항목은 타협과 협상이 가능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확장한 김해공항 V자형 활주로는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은 지역 경제와 도시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래 안전 문제만 해결된다면 김해공항 확장안을 저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홍철 후보가 반박을 해주시죠. 예, 홍태영 후보께서는 이제 김해공항의 확장안에 찬성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V자형 자체도 안전성이 지금 담보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안전성 문제가 V자형으로 이제 김해를 향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여러 가지 그 진입 표면상에 산이 경운산을 비롯해서 이모산이 있고요. 뒤쪽에는 또 그 구덕의 그 승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김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일자형의 활주로보다는 V자형으로 함으로써 김해 쪽으로 소음이 더 확장되고요. 그러면 김해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항의 확장 문제가 김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음 문제를 이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태영 후보께서 재반박해 주시죠. 예, 민 후보께서 지적하신 소음 문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V자형 활주로 대신에 맥도강 방향으로 600m 정도의 남쪽 방향으로 활주로를 연장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3,800m의 활주로 거리가 확보가 되어서 공력이 확보가 되고 비행 안전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도 일부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러 항공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이 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해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쪽 방향의 11자형이 완성이 되면은 충분히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그 관문공항을 바탕으로 김해의 신성장 동력으로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민홍철 후보의 신공항에 대한 의견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해공항 확장의 문제는 홍태영 후보 말씀에 의하면 존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정 자체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았다. 대구 경북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뭐 그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남쪽으로 600m 정도로 이제 일자형으로 내리겠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책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 홍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 남쪽에는 350만 평의 이미 에코델타 시티, 신도시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활주로 자체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내린다고 하면은 남해 고속도로하고 또 현재 철도하고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현재보다는 아마 한 3조 이상은 더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또 지하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제대로 알고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홍태영 후보 반박해 주시죠. 민 후보의 가덕도 쪽으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방향의 활주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횡풍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도태산 사고를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덕도의 신항은
활주로가 한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 한 번으로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활주로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의 경우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경제성, 접근성, 환경, 안정성 모두는 가덕도 신공항은 더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숙도에 있는 철새들이 이동 시에는 가덕도로 직결을 해서 장거리 비행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에 조류는 치명적인 악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악 지형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민홍철 후보가 재반박하겠습니다. 예, 동남권의 관문공항의 문제는 물론 환경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영남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항공 기회비용 상실, 1년에 미주 지역이나 유럽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기회비용의 상실 비용이 제가 국정감사 때 뽑아보니까 한 5천억 이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화물수송도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다 인천이나 김포로 갑니다. 그런 손실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태영 후보께서 가덕도의 활주로 방향을 한 번이고 동서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초창기에 검토한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그 검토한 결과 남북 방향으로도 분명히 검토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김해 지역의 문제는 접근선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문제는 소음성과 소음 대책과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의 문제인데 확장성 가덕도가 오히려 더 김해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두 후보 모두에게 질의를 하되 1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후보자들은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태영 후보에게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 많이 드립니다. 8분입니다. 쓰세요. 예, 우선 민 후보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국가와 지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정작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수도권에 다주택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습니다마는 수도권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우리 김해 부동산 가치는 폭락을 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조절도 못하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 하는 통에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나라를 두동강 내었습니다. 청와대 실세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경남 유일의 재선 여당 국회의원이십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김해 시민들께 사과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해서 민 후보께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개혁의 열망을 바라는 촛불 시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적폐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받들어서 탄생한 정부고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의 적폐를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사회개혁의 어떤 사명을 띠고 출범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사회개혁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개혁도 그 당시에 그 네 분의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경제 공약을 걸고 특히 이제 그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네. 제 주도권 시간이라서 네. 드릴 질문이 많습니다.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개혁은 진행되고 있고요. 경제도 여러 가지 경제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 현재 그 소득주 성장이라든지
그 이면에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곧 나타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 후보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간 의정 활동에 대해서 김해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구 내려오면 열심히 인사 다니는 일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다.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김해에 강소기업 유치나 외자 유치 등을 통해서 김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어떤 일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19대 때 총선 공약집을 보면은 못 지킬 약속 하지 말아야 된다. 약속한 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당시 상대 후보를 공약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 후보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19대 때 총선 공약을 20대를 거쳐서 21대 총선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못 지킬 약속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변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솔직히 뭐 의정활동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민사회 평가에서 정말 300명 중에서 3등, 1% 안에 들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홍태영 후보님께서 민홍철 의원이 8년 동안 뭐 한 게 없다. 또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54만, 우리 김해 시민의 대표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도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50만 이상의 도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하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또 시민의 열망으로 개최한 전국체전의 문제, 그리고 대동첨단산단에 어떤 지금 착공했죠.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을 가지고 오는 국지도의 각 건설, 그리고 도심의 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상동에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있고요. 삼안동 대학형 도심 재생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민홍철이가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거는 김해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김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의 모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시민들에 생각합니다.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19년도에 국회 공보 자료를 기준해서 보면은 민 후보님의 재산이 4억 6천에서 18억 3천까지 4배 가까운 재산 증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김해 지역 아파트 단위 면적 평균 가격은 3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김해 시민들께서는 체감하기 힘든 자산 증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저거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뭐 그렇게 수치적으로는 늘어났죠. 그러나 서울에 있는 제가 전역을 하고요. 군에 25년 생활을 하고 전역해서 서울에 24평 아파트입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올랐고요. 4년 동안.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경조사도 있었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김해 흥동에 빌라는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저희 조카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 가정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어려운데 저희 재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사라 활동을 했다는 우리 홍태호 후보님의 그 재산 목록을 보니까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군데 참 부동산도 있고요. 오피스텔, 그다음에 주택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봉사활동을 했고 33년 동안 병원을 경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군대 생활 25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생활을 해왔지만 그 공시지가 상승 이거 하고요. 보험료 드는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홍태영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알겠습니다. 방법은 우선 또 없었다. 하호 이런 복께도 말씀 분명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드려야 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호 복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홍철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태영 후보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 구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해 왔죠.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반대해 왔죠. 사실 우리 김해는 경전철에 문제가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께도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약으로서 최소한 어른들께는 무료 승차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 해서 제가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사실 부산에 나가시더라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도 역시 받고 있는데 이걸 무료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홍태영 후보께서 이 문제가 포퓰리즘 또는 보편적 복지에 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보편적 복지 참 좋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지에 지향해야 될 마지막 종착점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복지와 맞물리는 게 재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경전철에 저도 어르신들께 그런 말씀을 아쉬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은 공짜로 탈 수 있는데 김해 경전철은 유료라서 힘이 드신다는 말씀이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의 시 재정에 가능하다면은 김해 경전철 일정 연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무료 승차를 기회를 주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은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은 경전철 적자 MRG를 그동안에 국회에서와 김해시 그리고 이제 경전철 운영사와 국토교통부 많은 노력을 거쳐서 MRG를 이제 MCC로 고치고 상당한 적자 보전을 아주 전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원은 충분히 염출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김해시의 5만 8천여 분의 어르신들이 경전철을 아주 쉽게 아주 이용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홍태영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가짜뉴스로 상당히 그 사회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정보에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라든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까지도 유발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뭐 예방을 한다든지 또 손 소독에 하는데 분무기로 하면은 괜찮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바른 정보를 가짐으로써 제대로 된 사회 의견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가 더 감염을 확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에도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질병 확산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홍태영 후보께서 지금 의사 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또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도 그 의사 출신이라서 많이 내세우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전문가로서 아주 찬사를 드리는데요. 다만 제가 그 홍태용 TV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6도 내지 27도의 약한 온도에서도 죽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자주 쏘이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귀를 의심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의협에서도 이건 엄중한 식의 가짜 뉴스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정보고요. 시민들에게 주신 거고 이거는 결국은 가짜 뉴스로서 오히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방해가 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태영 후보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하실 또 해명하실 기회는 없으신가요?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과는 아니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에 일으키던 감기를 일으키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종을 해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빨리 변종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온이 올라가거나 또는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26도, 27도에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떨어질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을 알겠습니다.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예.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 좀 더 자료를 더 찾아봐 뭐 보시는 게 그 맞지 않나 하는 홍태용 생각을 후보님께서 의사시고 그 부분에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신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민홍철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말씀하십시오. 네. 김해는 30년 후에 동남권 광역경제권 중심도시, 인구 100만 명의 명품 도시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를 동남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는 더 큰 김해 만들기 3대 프로젝트, 김해 시민 행복 만들기 7대 공약, 그리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21가지 실천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3대 프로젝트 첫째는 창원, 진영, 김해 북부, 상동, 그리고 동해 남부선을 잇는 동남 내륙권 순환철도 건설 추진이고요. 둘째, 진례 IC에서 한림을 거쳐서 남밀양 IC까지 건설한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그리고 셋째, 8천여 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전시,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김해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태용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1분 동안 주요 공약 말씀하십시오. 제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몰락한 김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김해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전략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김해 항공정비산업단지, 즉 MRO와 항공정비금융공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관내 거점 지역인 북부동과 진영읍 간의 연결성을 제고하고 북부동 주민의 KTX 진영역 이용과 진영읍 주민의 김해공항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3개 진영 간의 무인궤도 열차를 건설하고 KTX 진영역 역세권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가칭 김해 도립의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한 이런 순서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에게 질의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7분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홍태용 후보님께 공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해 항공정비산업단지, MRO 단지와 금융공사 설립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항공정비산업단지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의해서 이미 재작년에 사천 지역에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김해에 유치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공약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항공정비산업단지라 했다가 어떤 곳에는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정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니까 김해 불암동 지역에 약 21만 평 정도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사실 중복 투자고요. 또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사천에 조성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8천억 이상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이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그 정비 산업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수요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문이고, 그 다음에 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실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천의 MRO 산다는 아시다시피 사천에는 소형 항공기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의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비용이 1년에 3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현재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으로 가서 항공 정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부산과 경남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 항공 정비 산업의 약 70%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김해공항에 대한항공 테크라고 하는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항공 정비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우리가 김해에 새로운 MRO 산업단지를 구축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나 산업 유발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충분히 창출을 할 수 있다. MRO 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공사 설치는 민 후보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집을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김해 에어로 테크노밸리 이 표현과 항공정비산단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항공정비산단은 말 그대로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산단을 시작을 해서 네네. 이게 좀 더 항공정비산단에서 다음으로는 항공우주 테마벨트라든지 그다음에는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수변 공간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이 에어로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홍태용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 신공항의 문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형기 최소한 활주로가 3,800m 이상 돼야 이제 에어 380이나 747 화물기 이런 부분 이제 이착륙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 정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신공항 그대로 두고 신공항이 확장이 돼야죠. 그다음에 아니 확장을 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가능한 건데요. 남쪽으로 600m 하더라도 현재 에코델타 시티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항공기 이상을 정비하시겠다고 하는데 큰 비행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 380 이런 부분은 김해공항에 이착륙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천공항도 MRO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중 투자도 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비 인력이라든지 도로교통 부품 등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현재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민군 겸용공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성이라는 게 이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돼 있는 공약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홍태용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사천에 MRO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활용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무산이 될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들이 현재 MRO와 관련된 대기업들이 이 현재 있는 대한항공테크와 더불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 그렇게 의사표명을 한 대기업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기업을 통해 가지고 해외 자본 등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해 산단의 MRO 산단을 동북아의 MRO 예, 후보와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요청을 또 하고 하나가요. 진영 한림 상계간에 PRT를 건설하시겠다. 사실 PRT 이거는 2 내지 6인이 탑승할 수 있는 관광용이거든요. 그리고 순천만에서 관광용으로 했다가 실패했고요. 이것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PRT 즉 무인 궤도 열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인에서 6인만 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결을 따라 가지고 인원수는 좀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부동에서 진영 종합운동장까지 소형 경전철에 해당하는 무인궤도 열차를 연결을 하면은 14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해 시민들이 KTX 진영역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읍에 계신 분들도 이 무인궤도 열차를 통해서 김해공항까지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홍태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예. 민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남권 내륙철도 건설, 진례 밀양 고속도로 건설, 또 김해 컨벤션 센터 건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건설, 철도 건설, 컨벤션 건립 전부 다 짓겠다, 도로 깔겠다, 철도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김해 경제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해 경제 회생을 위한 공약이라든지 김해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때, 20대 때 컨벤션 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때 또 공약을 하십니다. 지난 19대 때, 20대 때 왜 컨벤션 센터를 짓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전국에 15군데의 컨벤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권을 일부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수년 동안에 100억이 넘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전국에 14개 지역 컨벤션 센터를 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현재 김해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 산업과 관련한 자산은 매우 취약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김해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을 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자면은 부산의 백스코라든지 창원의 세코, 대구의 엑스코와 같은 그런 대도시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도시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적어도 지역의 특화 산업이 있든지 아니면 마이스 관련 기업이나 인력 유치를 하기 위한 쇼핑이나 위락시설이나 문화나 여가 등 이런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의 산업 자산이라든지 지역의 경쟁력, 수요와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동남권 내륙철도 건설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창원, 진영, 김해 북부, 양산, 동해 남부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부산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광역철도망을 창원, 부산, 울산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노선과는 다른 노선입니다. 별도의 노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광역교통망이 부산시 더불어민주당과는 합의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창원 진영 김해 북부 상동하는 그 동남권 내륙 순환철도 건설, 아마 이게 홍태영 후보님께서 뭔가 그 잘못 아마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 정책으로서 이미 중앙당이 건의를 해서 채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저희들이 또 그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창원에서 진영, 김해 북부, 그다음에 상동 있는 동남 내륙권 순환철도 건설을 함께 추진하겠다. 그래서 울산에서 부산 그리고 가락, 장유, 창원, 마산까지 연결되는 해안에 있는 그 철도와 연결해서 드디어 완성된 순환철도를 해야만이 동남권의 광역경제권이 완성되는 광역철도망이 갖춰진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영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김해에 쉽게 올 수 있고요. 또 김해 북부에 있는 경전철 차량기지를 나전 지역으로 생림 지역으로 넘겨서 그 철도 노선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김해는 하나의 김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컨벤션 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초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선 때 야당 의원으로서 당선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정부도 협조를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제가 재선 출마하면서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께 많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가 8천여 개의 기업이 있음으로써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행사 이런 부분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 그리고 먼 훗날 김해가 커졌을 때의 그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삼선 의원이 되면은 이 정도는 한번 정말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해가 특화된 의생명 강소특구 분명히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해가 동남권의 의생명 특화 단지로서 의생명 관련된 대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R&D 센터가 없습니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인제대학이라는 좋은 아주 우리 자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인제대학과 협의해서 의생명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R&D 센터도 유치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국가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의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실물 경제 위축 등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태영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치명적 묶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떠나 한 의료인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여든 야든 바이러스 대재앙 앞에서는 정치적 판단이나 섣부른 언행보다는 전문 의료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 방역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 우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한의사협회나
감염학회에서 감염원의 입국 금지를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발병 초기에 정확한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수습과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자성과 겸손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지역 병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지금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전문 의료인들의 조언을 참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결국 이겨내겠지만 감염병의 발병 확산 추세를 보면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김해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해를 감염병과 기타 질병으로부터 청정하게 지켜내는 것이 김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김해 도립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홍철 후보입니다. 이분입니다. 예, 코로나19 참 이게 전쟁보다 더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통을 받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방역과 예방, 치료의 영역은 의료적인 영역이거니와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정말 또 치료와 예방에 정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의료인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여파로 인한 대책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 지원과 그리고 이 사태가 지난 이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분명히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 추경을 해서 17조 7조 원을 편성을 해서 이미 지금 지원을 또 신용대출이라든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서 100조 원 이상의 신용 또 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득 하위 70% 가구를 생계 지원을 위해서 응급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긴급 재난 지원을 지금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벌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좀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해의 경우에는 8천여 개의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3만 7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학원연합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응급 지원을 하되 저는 이런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중장기적으로 간이가세자 적용 기준 4,800만 원인데 이것을 1억 이상으로 옮겨서 조금이나마 중장기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의제는요. 교육부의 지방대학 평가 차별 극복 방안입니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의 생존을 가를 아주 중요한 평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2021년 실시될 세 번째 평가에서는 충원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충원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지방대학들은 충원율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전쟁, 정원을 줄여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학 재정 감소와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시킨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들의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홍태영 후보의 의견 듣도록 하죠. 예, 이미 대학 입학 인구의 급감은 수년 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일입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은 매우 미흡하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 중심의 교육 정책은 지방대학의 쇠퇴와 더 나아가 지방대학의 폭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하락과 폐교는 결국 지방도시의 쇠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고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내년에 또 다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소위 제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시험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소위 학생 충원율이라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이라는 매우 높은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입생 충원율이 12점으로 가장 높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대학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역 안배를 통해서 유연한 정책 개발과 평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들도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를 조사하여 적합한 학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학과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근 모 지방대학은 항공대학으로 특성화시켜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1000여 명의 유학생들을 보내겠다고 제안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김해 소재 대학의 특성화를 항공정비 산업 관련 학과에 신설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민홍철 후보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참 말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결국은 이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분권의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정부의 평가 기준 잘못됐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같이 평가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원율을 가지고 앞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방대학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책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요. 수도권의 기준과 지방의 기준을 이원화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은 충원율을 뭐 하더라도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고 지역 인재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도 평가를 하면 지방대학이 매우 불리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매우 아주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분명히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대학평가 기준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이원화해야 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대로, 그리고 지방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대로, 그리고 지방대학도 한꺼번에 평가하지 말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방 분권화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대학과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밀접도, 연관성이 얼마나 대학이 기여를 하느냐.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김해의 경우에도 인제대학과 가야대학이 김해시와 김해 지역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